포도 인베스트먼트의 전환가액 1,465원에 판매했는데 당시 주가는 거의 2,300원이었습니다. 시장가보다 35% 싼 가격에 판매한 거죠. 안녕하세요. JP 트레이딩입니다. 이번 주식병원의 첫 번째 환자는 바로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 유튜브는 영상 제작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카페 글을 먼저 올리고 영상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분석골의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 권해드렸던 대응 방안이 전환가액 하락 조정 시점에 맞춰서 단기 급등을 노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렸던 그날 저녁에 전환가액 조정 증시가 나왔고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20%가 상승하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주가가 움직여버려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정보를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원분들끼리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가 아니라 네이버 밴드에 따로 소통방이 있으니까 카페와 밴드 링크를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테라사이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가에 영향을 준 이슈는 바로 2월 8일에 공시되었던 전환가액 조정 소식입니다. 주식장 마감 이후 발표가 되었고 다음 거래일인 2월 13일에 2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라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회사채를 말하는데요.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행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마다 주가에 맞춰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데요. 이때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던 세력들은 전환가액 조정 시점 직전까지 주가를 떨어뜨려서 전환가액을 낮춰요. 왜냐면 그래야 바꾸는 주식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전환가액이 낮은 가격으로 정해지면 그때 주가를 확 끌어올린 다음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 방법은 엄밀히 말해서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작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정도는 알아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테라사이언스의 주가는 전환가액 조정 전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전환가액이 1,548원에서 906원으로 조정되고 난 다음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최근에 나온 전환가액 조정 이슈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르긴 했지만 호재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확실한 악재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테라사이언스의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크게 4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피팅 유합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 큐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피팅 유합 사업은 유압용 간 이음새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액체의 압력을 이용한 장치에서 쓰이는 부품인데요.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주로 건설 중장비나 농업용 기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에서 매출이 나오는 사업이 이 사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3개의 사업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면 이전 사명이었던 삼원테크 시절에 썼던 홈페이지에는 신재생 사업부라고 기록이 남아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친환경 소각업체인 CDS 테크놀로지로부터 환경 폐기물을 소각해서 에너지화하는 특허 기술을 이전받는다고 밝히면서 변수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 CDS 테크놀로지를 조사해보니 폐기저귀를 수거해서 고형 연료로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매출억은 7억 원에 영업이익은 7천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작은 규모인 소기업이었는데요. 결국 기사에서 말하는 환경 폐기물은 폐기저귀였고 에너지화는 고형 연료였다는 거죠. 제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신경 써야 할 수준도 아닌 상황인데 너무 부풀리면서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기술 이전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기술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없기에 일단은 실질 영위 사업에서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 또한 홈페이지에 빠져있고 보고서에 적혀있는 DHEX 거래소 또한 현재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업인 리튬 사업은 작년 말까지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업 경과를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위 중인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작년까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리튬 채광 사업에 뛰어들면서 공급 과잉 문제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 리튬의 대부분은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소금호수, 즉 염호에서 얻는데요. 사실 리튬은 모든 바닷물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닷물에서 추출하게 되면 리튬으로 버는 돈보다 추출해 들이는 돈이 더 많아져서 바닷물보다 소금의 농도가 훨씬 높은 여무에서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와 유럽에서는 리튬 강산이나 여무가 없기 때문에 모두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라사이언스가 신안의 아페도 일대 염전의 지하에서 리튬이 다량 함유된 염으로 추정되는 지하 안반 해수층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리튬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특히 작년은 리튬의 가격 또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등했던 시기였기에 상승률이 엄청났는데요. 최근에는 23년 12월에 추가 부지 확보 소식과 새로운 용수 농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안에 있는 여무의 리튬 함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일반 해수보다 90배가 높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리튬 개발 여무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리튬이 채광되는 여무의 리튬 농도는 200에서 400ppm 수준입니다. 대략 물 1리터에 200에서 400mg의 리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안 여무의 경우 발표 자료에 따르면 15ppm으로 1리터당 14.8mg이 들어가 있다고 나옵니다. 일반 바닷물보다는 거의 100배 가까이 높은 수치긴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무보다는 2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여무에서 리튬을 만드는 방법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여무에 있는 물을 인공호수로 옮겨서 수개월 동안 햇빛으로 물을 증발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온 소금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순수한 리튬을 정제하는 방식인데요. 물을 증발시키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우수한 공법을 쓰면 되지 않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 그런 공법이 나온다면 기존에 있는 다른 여무에서 리튬이 더 빠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공급 과잉으로 리튬 가격은 더 내려가서 결국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게 되겠죠. 단순히 생각해봐도 국내의 대기업이나 중견급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만들지 못하고 굳이 먼 해외에서 큰 돈까지 쓰면서 리튬을 구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테라사이언스의 리튬 사업은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은 사업이라곤 처음 말씀드린 피팅 유합 사업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 단순 OEM 제조이기 때문에 업황을 많이 타고 마진율도 높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매출의 대부분이 건설 중장비나 농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사용처도 너무 좁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아직까지 신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좋다거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난 사업이 없다는 점은 큰 감점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재물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방금 사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사업성이 좋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업이익 역시 매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줄고 자본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회사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 회사는 대부분의 자금을 전환사채나 교환사채와 같은 것들로 모금하고 이 돈으로 자회사를 사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었는데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당기순이익이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건 바로 전환사채를 가지고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회사의 전환사채 흐름을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이 회사는 가장 최근에 발행한 16회차 전환사채부터 14회차 전환사채까지 모두 발행 후에 다시 재취득했습니다. 즉 처음에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서 갚은 다음에 다시 전환사채를 돌려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려받은 전환사채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거나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이걸 전환사채 재매각이라고 하는데요. 14회차 전환사채는 23년 1월 18일 포도 인베스트먼트의 전환가액 1,465원에 판매했는데 당시 주가는 거의 2,300원이었습니다. 시장가보다 35% 싼 가격에 판매한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전환사채는 매입 다음날 바로 주식 전환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또 15회차 전환사채는 23년 6월 6일 지니집 코리아를 포함한 세 곳에 전환가액 1,806원에 판매했는데 이때의 주가는 2,400원이었습니다. 여기도 시장가보다 25% 싼 가격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죠.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만원에 팔리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8,000원에 주실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환사채를 재매각한 곳과 커넥션이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이 중심엔 LG가 반개 3세인 구본호 씨가 있었습니다. 구본호 씨는 한때 투자하는 종목마다 큰 수익을 거두면서 주식 투자의 기재로 불렸지만 이후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투자계에서 악명이 자자한 인물인데요.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보노 씨가 운영하는 판토스 홀딩스라는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MIT라는 이름을 가진 코스닥 상장사인 UCI에 130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5월 테라사이언스가 MIT의 자회사인 바이오엑스로부터 미국 소재 바이오 기업인 온코펩의 지분 25.5%를 240원에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랐는데요. 참고로 이 온코펩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는 기사로 테라사이언스의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결국 아직까지도 상장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회차 전환사채와 15회차 전환사채를 각각 포도 인베스트먼트와 지니지 코리아에게 시장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재매각했습니다. 그런데 포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김창근 씨는 과거 코스닥 상장회사인 액션스퀘어를 통해 구보노 씨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고, 지니지 코리아의 대표인 김성일 씨는 구보노 씨가 대주주로 있는 레드캡투어의 사내이사였습니다. 현재는 구보노 씨가 지분 100%로 운영하던 판토스 홀딩스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전환사채로 인한 수익은 구보노 씨와 주변 인물이 가져가고 그 피해는 온전히 주주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은 모두 자체적인 사업 수익이 아닌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뿐입니다. 결국 테라사이언스는 지속적인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의 돈으로 일부 관계인들만 수익을 내는 악질적인 방법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바뀌기 이전, 이후에 상관없이 이 방식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 횟수가 무려 16회차라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14, 15회차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전환사채 기록만 살펴보더라도 FIT, 영서택 등 현재는 검색도 잘 되지 않는 회사들에게 전환사채를 팔았습니다. 이건 페이퍼 컴퍼니나 주변 인물을 통해 자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죠. 저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투자 종목으로 권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나 자주 발행하는 기업은 더더욱 말이죠. 이 회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는 주주에게 수익을 주려는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늘리고 호재성 뉴스로 주가를 올려 수익을 내는 패턴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호재가 실제 매출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정 이 종목으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업 공시에 나오는 전환가액 조정일과 같은 세력이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단타 수익을 노리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는 리튬 사업과 피팅, 유압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피팅 유압 사업 하나뿐이며 이 사업의 사업성 또한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번 호재성 이슈로 주가를 올리고 이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관계 세력들의 이익 실현을 반복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피해야 할 종목이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전환사채의 발행 시기와 발행가액, 조정가액 변경 시기와 조정가액을 비교하시면서 조정가액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올 때 단기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